자, 이번 파트는 우리가 국권 피탈 과정에서 2차 한일 협약과 한일 병합까지를 쭉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의정서 다음부터 쭉 2차 한일 협약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 한일 의정서 다음에 그리고 대한시설 강령,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 그 다음에 2차 한일 협약으로 쭉 넘어가게 되겠죠. 2차 한일 협약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을사늑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1905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한일 협약과 관련된 사항에서 요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미국 국기가 있네요. 그 다음에 영국 국기가 있네요. 그 다음에 러시아 국기가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한일 의정서 채택 이후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 체결이 되면서 미, 영, 러와 같은 서구 열강에 묵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묵인.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몰래 체결한 조약이 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일본은 대한제국을 먹겠다. 맞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묵인이 있었다. 영국, 나는 인도 여기 그냥 먹을게. 일본 너네들은 먹어라. 대한제국 먹어라. 그러면서 무슨 동맹? 2차 영일 동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의 조약이 체결된다. 러일 전쟁에서 졌어요. 러시아가. 그러면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조약이다? 포츠머스 조약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도 알아둬야 돼요. 미, 영, 러. 그 결과 2차 한일협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한일협약의 내용. 여기는 조항이 중요하겠죠. 볼게요. 을사늑약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쭉 2조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밑에 색이 중요합니다. 자,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라는 것.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제3국가가 대한제국 정부와 외교관계를 맺고자 하면 대한제국 정부에 문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동경 외무성을 거쳐야 된다. 요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키워드가 되겠고요. 여기서 외교권이 박탈당한다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제3조예요.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둔다라는 거죠. 통감.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에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초대 통감 누굽니까? 초대 통감. 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죠.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네요.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별거 없어요. 이건 조약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종은 무효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두 가지 무효를 주장하면서 했던 반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발은 두 가지. 헐버트 유경공원의 교사였습니다. 미국의 특사로 파견하게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된다. 자, 이준 열사를 부르죠. 이준. 그러면서 이준 열사가 연해주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연해주 중심에서 활동했던 상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저쪽 유럽 쪽으로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통역을 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 통역할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 이위종이 되겠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는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 되겠습니다. 이위종이 보통 통역을 했었다라는 것 허나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헤이그 특사가 몇 년이에요?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은 1905년이었어요. 헤이그 특사는 그러면서 그 결과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합니다. 맞습니다. 1907년.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해서 고종은 강제 퇴위를 당했고 하나 더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나와줘야 되겠죠. 애국개몽운동 단체 고종 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그 단체 이름은 대한자강회가 된다. 대한자강회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1.
지회 설치, 2. 월보 간행, 3. 고종퇴위 반대운동 전개. 딱 대한자강에는 3개 체크하시면 돼요. 자, 결국 헬그 특사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되면서 이상설은 연해주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권피탈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한일신협약이 되겠죠. 자, 한일신협약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있죠. 한일신협약은 1907년이에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다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체크해야 되는 게 고종 퇴위 이후 누구와 체결했다. 조선 마지막 임금과 체결을 했다라는 것. 그가 순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뭐 라이브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순종하면 무슨 멘트를 달아요. 순종하면서 그 다음 다른 멘트가 뭐 있게요? 아까도 금방 했었는데 조선 마지막 임금이라고 제가 늘 단단 말이에요. 이거 왜 달까요? 맞습니다. 예, 시험 문제에 나와서 그래요. 조선 마지막 임금 요 자체가 사료나 자료에 나오는 문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순종과 체결이 되는데 한일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이미 통감부는 1905년에 설치가 되었죠. 그리고 사조 보세요. 사조. 대한제국 정부의 고등 관리의 임명과 면직은 통감의 동의로서 일을 행할 것.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5조입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대한제국 관리에 고용할 것.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일본 관리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관리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 어디에 꽂는다? 차관에 꽂아버린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린 한일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의 차관 정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 제가 저 한일신협약에서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저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료 자체가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할 게 있어요. 1차 한일협약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겠습니까? 1차 한일협약의 핵심은 고문정치였죠. 메가타 스티븐스가 들어오잖아요. 1차 한일협약의 조항을 보면 일본이 추천하는 이란 키워드가 나와요. 한일신협약에는 통감이 추천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조약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자, 더불어서 부칙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해버린다는 것.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화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의병투쟁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1907년 한일신협약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 기유각서가 체결이 됩니다. 기유각서 연도하실까요? 기유각서라는 것은 사법권을 박탈한 거예요. 사법권 박탈. 기유각서의 연도도 꽤 중요합니다. 1909년이 된다는 것. 자, 기유각서 다음에는요. 이게 사법권 박탈인데 경찰권을 박탈해버려요. 경찰권 박탈은 연도가 달라요. 이거는 1910년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게 된다? 한일병합조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 네. 자, 요 1년의 과정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국권피탈 과정에 대해서 파트 1, 파트 2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정리가 좀 되셨죠? 복습이 되셨죠? 이렇게 해서 한일병합까지의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